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소한 책 이야기 이민아입니다. 오늘은 어제하고 다르게 날이 굉장히 좋아요. 어제는 좀 며칠 동안 그랬죠. 하늘이 흐리고 또 어젠 심하게 많이 눈도 왔어요. 제가 있는 서울에는요, 특히. 근데 어쩜 이렇게 하루 만에 날이 바뀔 수가 있죠? 해가 쨍쨍하고요. 기온도 훨씬 많이 올랐고 눈은 어제 내렸던 눈이 거의 비로 바뀌는 바람에 또 날씨도 따뜻해지는 바람에 거의 다 녹아버렸습니다. 겨울의 느낌은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한창 며칠간 춥더니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또 엄청나게 반가운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은 내성적인 작가님의 시집을 가지고 왔어요. SNS,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계신 내성적인 작가님은 실제 이름이 한신 작가님이라고 합니다. 지금 SNS에서 이렇게 팔로워분들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글을 나누고 소통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번에 아주 표지도 예쁜 주황빛인데 약간 톤 다운된 그런 느낌이에요. 톤 다운된 주황빛의 표지에 작가님의 느낌이 나는 남자분이 어딘가를 이제 좀 그윽한 눈으로 응시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표지 안쪽에 있는 책 날개에 있는 작가님의 프로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역시 시를 쓰는 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숲을 사이로 지나는 바람소리와 초겨울 새벽녘의 하얀 입김을 좋아합니다. 개와 고양이를 좋아하고 백반집의 구수한 된장찌개와 뭉근히 우려낸 숭늉을 좋아합니다. 말의 힘을 믿고 사람의 온기를 신뢰합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생각과 마음을 느린 호흡으로 글에 담고 있으며 디자인과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믿고 그 온기를 좋아하고 신뢰하는 작가님에 대한 시적인 소개였습니다. 뭔가 벌써부터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책 제목이 그렇잖아요. 잘 살고 있어요. 농담이에요. 이게 책 소개를 제가 봤는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보통 친구나 누구 지인이 요즘 괜찮아? 잘 지내? 이렇게 물으면 그냥 겉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잘 살고 있어요. 나 잘 살아. 잘 지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아니, 나 그렇게 잘 지내진 않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잘 살고 있냐라는 그 질문 자체의 진짜 의미도 정말 그냥 잘 지내냐가 아니고 요즘 잘 버티고 있냐? 이런 질문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 그냥 저냥 마냥 즐기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프롤로그부터 읽어드릴게요. 프롤로그를 항상 읽어드리는 건 작가님의 진짜 이 책을 쓴 생각, 진심 어린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프롤로그. 처음 겪는 생이라 모든 게 서툰 우리 모두의 삶을 응원합니다. 3년여에 이르는 시간 동안 매일 SNS에 글을 업로드하며 스스로 다짐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쓰자 끈기의 다짐이었고, 두 번째는 누군가와 나누고자 했던 처음 그 마음 놓치지 말자는 의지의 다짐이었습니다. 이런 다짐들로 시작된 글쓰기 여정은 기존의 나에게서 벗어나는 새로운 탐험이었고 새로운 열정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서툰 발걸음으로 시작된 저의 글이 세상에 얼굴을 내민다는 것은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글이라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글이라는 도구를 빌려 많은 분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고 그런 소통을 통해 제가 더 많은 위안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에 보답하는 길은 처음 그 마음 그대로 변함없이 글을 써내려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글쓰기가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듯 여러분 또한 여러분만의 다짐과 의지를 통해 자유와 낭만이 가득한 멋진 삶의 여정이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이 책의 글들은 일상의 삶에서 건져올린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자 질문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께 1cm라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1분이라도 생각할 여유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책을 덮었을 때 문장 하나하나 그대 마음 한편에 살아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3년 11월 내성적인 작가 1장 잘 살고 있어요. 사람은 어렵지만 관계에 관하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만나게 되는 작은 인연에 봄꽃처럼 마음이 피어날 때가 있다. 소박하고 정갈한 몸짓과 말투에 나 또한 그것에 스며들어 동화되는 느낌. 그렇게 느낄 때마다 다짐한다. 나의 정서와 태도는 나를 가까이서 보듬는 이들이 가꾸어주는 것일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이가 되어야지 하고 말이다. 나는 학창시절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대화 나누는 걸 좋아했다. 가족 다음으로 이어지는 관계의 시작이었다. 축구나 농구와 같이 땀을 나누는 놀이도 즐겨 했지만 대화나 수다만큼 서로의 마음을 비비우진 못했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림과 동시에 너나 할 것 없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둘러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로 교실의 공기 가득 채웠다. 유쾌한 수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이후 점심시간 방과 후까지 이어졌다. 대단한 이야기들이 오가진 않았지만 친구라는 유대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온기가 가득한 시간들이었다. 신기한 건 시간이 흘러 각자의 고단한 삶을 일구어가는 지금에도 그때의 그들과 자리하면 순식간에 그때의 나와 우리로 회귀한다는 사실이다. 주제는 조금 더 다양해지고 주름졌지만 여전히 시시콜콜하다. 나에게 있어 관계는 이처럼 언어의 결과, 뜻이 닮은 이들과의 깊은 결속이자 어울림이었다. 뜨겁고 푸르른 시절을 지나 끊임없이 이어졌던 다양한 인간관계의 경험들은 나에게 나름의 깨달음을 전해주었다. 그 누구도 우연히 그 누구에게 걸음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든 만남은 적당한 때와 그만한 이유가 있으며 헤어짐에도 적당한 때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관계조차 시간의 기울기에 미끄러져 서로를 체념하게 되는 때도 맞이하게 된다는 것. 어쩌면 가까워지는 순간 조금씩 멀어지는 게 관계가 아닐지 모른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모르는 사람. 멀쩡한 사람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뿐이라 했던가. 관계가 깊어지고 익어가면서 각자의 오랜 시간 축적되고 단단해진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 양식과 태도가 예의와 존중이라는 벽을 넘어 힐끔힐끔 고개를 내밀 때가 있다. 나와 상대방을 동일시하며 너는 이런 나조차도 이해하겠지가 아닌 이해해야 해와 같은 독선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에게 당연하지 않듯 모든 행동과 말 또한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사소한 말다툼, 오해,
간혹 자격지심과 시기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작은 결점들이 얽혀 결국 관계의 균열과 몰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그런 관계의 상실과 허무는 미움과 원망으로 이어져 불신의 탑과 마음의 벽으로 둘러싸인 혼자만의 섬에 스스로를 가두어 고립되게 만드는 슬픈 결말로 이어진다. 증오의 대상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대상을 닮아가겠다는 다짐과 다르지 않다. 용서는 온전히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겠다는 의미보다는 내 안에 자리한 증오와 분노를 놓아준다는 의미에 가까울지 모른다. 관계라는 것은 각자의 종점을 지닌 이들이 함께 탄 버스와 같다. 그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 예고 없이 내린다고 한들 그들을 탓할 이유는 없다. 행여 내가 먼저 앞서 내린다고 해도 그들에게 손가락 받을 이유 또한 없다. 사람과 사람이 오랜 시간 유효한 관계로 이어진다는 건 사랑의 기적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서두에 언급했듯 모든 관계는 각자의 때와 길이가 있다. 공감과 이해가 가득했던 관계는 안타깝게도 잿빛 흔적들을 남겼다. 당신이 그만큼 아프고 쓸쓸한 건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이해와 마음 챙김을 통해 다시금 나와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 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곤 눈부시던 처음으로 돌아가 서로를 다시금 깊이 안아주기를. 우리는 생에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 맺음을 통해 깎이고 더해지며 자연스럽게 관계 속에서의 나다움을 형성해 간다. 그 대상의 시작은 가족으로부터이며 이후에는 친구, 스승, 사회적 관계 등으로 확대되며 그런 다양한 주변인과 나누는 심적, 동적 교류를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 나란 존재가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좋은 계절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듯 우리에게는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라는 푸르른 환경이 필요하며 그 개개인 역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의 구성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줄 때 나다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 스스로를 정의하는 것도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 또한 타인, 즉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관계라는 그 절대적 가치를 보다 풍요롭게 가꾸어 갈 수 있을지 모른다. 관계에 있어 그런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관계를 우리는 인연이라고 말한다. 주파수. 사람 간의 관계는 라디오 주파수와 같다. 듣기 싫은 음악이 흘러나올 땐 무심히 채널을 돌리면 될 뿐 굳이 그 관계의 채널에 머물 이유는 없다. 누구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흥얼거리고 싶은 노래가 있다는 것이 선택을 강요하는 이들에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기에. 그런 사람. 직업을 묻기보단 꿈을 먼저 묻는 사람. 입은 옷보단 눈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 화려한 말보단 말 한마디에 진심이 담긴 사람. 누군가의 작은 배려에도 먼저 감사함을 전하는 사람. 그런 온기 품은 사람이 되길.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왠지 잘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지금 당신이 그래요. 두 종류의 사람.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기억하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건 그리 쉽지 않아.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그대를 고단함에 가두는 세 가지. 결핍, 타인, 기대. 그대를 고단함에 가두는 세 가지. 4장. 잘 살고 있어요. 삶은 고달프지만. 삶에 관하여. 천국의 입구에서 신은 두 가지 질문을 하지. 당신의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는가? 몇 해 전 보았던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의 대사이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노년의 두 주인공이 서로의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함께 모험을 떠난다는 이야기로 유쾌하게 이어지는 여정 끝에 나오는 이 대사는 지금까지 큰 울림으로 남아있다.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질문은 유사일에 가장 오래되고 묵직한 문제다. 수많은 철학자와 예술가, 종교인이 제각기 다양한 해석과 깨달음을 전해왔지만 삶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풀어가야 할 유효한 질문으로 남아있다. 질문에 관통하는 답이 없다는 건 어쩌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던가. 삶은 그저 부지불식간에 주어진 것이기에 그 의미와 가치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인간의 지적 범주를 넘어선 일인지도 모른다. 인간은 여전히 존재와 삶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마주하며 살아간다. 어딘가에 있을 혹은 내가 바라는 정답만을 찾아 헤매다가는 정작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울을 범할 수도 있다. 막연한 고뇌로 방황하는 삶은 허물을 안긴다. 살아가는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지혜와 감흥을 얻으며 인생을 설계하고 정의하는 것이 삶을 대하는 올바른 방향이자 태도일지 모른다. 주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과 사색이 요구된다. 질문과 사색은 우리의 의식을 깨우고 성장시켜주는 인간의 가장 경이로운 본성이다. 질문은 생각을, 생각은 행동을, 행동은 삶을 이끌듯 질문에 대한 탐구와 논의만으로도 삶의 의미와 가치라는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풍요로운 삶, 여유가 있는 삶, 꿈이 있는 삶. 사람마다 다양한 무게중심을 지니는 삶의 관점은 단 하나의 정의로 규정하기 어렵다.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이라면 77억 개의 다양한 관점과 시선이 존재할 것이다. 개인이 기대하고 욕망하는 삶의 철학적 사유와 의미는 각자의 실체적 삶과 어울려 제각기 고유의 빛을 낸다. 경제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던 스콧 리어링은 좋은 삶은 조화로운 삶이라고 했다. 삶의 틀에 갇히거나 강요되는 삶이 아니라 삶 자체를 존중하며 자연과 나, 세상이 조화를 이루는 고요하지만 용기와 도전이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갔다. 그들이 보여준 실천적 삶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감명과 여운을 전해준다. 호흡하는 모든 존재는 아픔을 안고 산다. 때론 내 것이 아닌 누군가의 나침반과 저울을 곁눈질로 힐끔거리기도 하면서 말이다. 고단함을 짊어지고도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가 좋은 삶이 무엇이냐 물어왔을 때 한참을 머뭇거렸다. 내 삶의 절반에 이른 지금, 언젠가 그런 질문을 다시 받는다면 지금의 머무는 답으로는 말해줄 수 있겠다. 나에게 좋은 삶이란 내가 지닌 가능성과 잠재력을 굳건히 믿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 세상과 나를 품고 있는 모든 일을 위해
보다 이롭게 살아가는 것. 어제와 오늘이 내 생의 모든 날이라 여기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농밀하게 살아내는 것이라고. 그리고 생의 끝에 이르러 다시금 내게 묻고 싶다. 당신의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는가? 어른아이. 우리는 여전히 그러하다. 어른이 되어버린 지금도,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는 지금도, 나의 섣부름에 누군가 다칠까 그 여린 마음 달래며 관계의 어긋남과 세상이란 고단함을 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외마디 한숨으로 가다듬는 그런 고운 나약함을 지닌 어른아이다. 하지만 기억하자. 우리는 그러한 서툰 걸음 속에서도 가슴 떨리는 기쁨을 발견할 것이며 우리를 둘러싼 회색빛 시간 속을 지나 좀 더 나은 우리를 맞이할 것임을. 그렇게 우리는 우리다운 우리가 되어갈 것임을. 가을. 가을이 사락사락 걸어와 내 어깨를 톡톡 치더니 잘 지내냐 안부를 물었다. 그럭저럭이라 했더니 낙엽 몇 입 쥐어주고 가더라. 눈물을 머금으려. 눈물을 머금으려 고개를 들어본 하늘은 까불지 말라며 햇살을 뿌려댔다. 퇴근. 평온함을 가장한 쓸쓸함이 밤하늘에 떠있고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스며나가듯 온몸에 힘이 빠지는 하루. 지나는 길 위의 저 불빛은 누굴 위해 저리도 화려한지 무심히 친구라도 불러 소주 한잔 하려고 했지만 터벅걸음이 이내 날 집까지 이끈다. 그렇다. 나는 오늘 참 고단하다. 네가 생각나는데도 그리움보다 피곤함이 앞서는 참 그런 날이다. 동물원. 검은 창살에 갇힌 너의 나약함이, 너의 그 체념이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아 애써 고개를 돌려보지만 그 또한 겁먹은 외면 같아 돌아보면 넌 아무렇지 않은 듯 껌뻑껌뻑 내게 눈을 맞춘다. 고독. 고독. 내가 나에게 침묵하는 시간. 비움으로 채우다. 삶의 공허는 의외로 비움으로 채워진다. 상대적 박탈감, 행복에 대한 강박, 지난날의 미련, 내일에 대한 앞선 불안, 이런 헛된 무게를 덜어낼수록 삶은 선명한 가치들로 채워진다. 네, 이렇게 내성적인 작가님의 글과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1장과 4장을 조금씩 읽어드렸는데요. 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은 잘 살고 있어요. 사람은 어렵지만 관계에 관하여. 2장 잘 살고 있어요. 행복은 모르지만 행복에 관하여. 3장 잘 살고 있어요. 사랑은 두렵지만 사랑에 관하여. 4장 잘 살고 있어요. 삶은 고달프지만 삶에 관하여. 5장 잘 살고 있어요. 청춘은 아프지만 꿈과 젊음에 관하여. 이렇게 관계, 행복, 사랑, 삶, 그리고 꿈과 젊음에 대한 작가님의 글과 시가 쭉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눈으로 볼 때보다 확실히 소리내서 읽으면서 더 책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말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그보다는 또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귀로 듣는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취향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듣는 것도 좋고 보는 것도 좋은데 무엇보다
눈으로 읽으면서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게 참 좋아요. 특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는 건 이 책에 시가 많이 수록이 돼 있잖아요. 시 같은 경우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시는 대체로는 짧잖아요. 산문보다는. 그래서 그런지 그 짧은 글귀를 눈으로 후루룩 읽고 넘어가는 때보다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서 약간 씹어 먹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읽어볼 때, 낭독할 때 더 그 시의 느낌과 전하고자 하는 내용, 그런 것들이 마음속 깊이 와닿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런 책 같은 경우 특히나 이렇게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가지고 와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